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해배상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다고. 그때는 대표자한테도 채무가 생기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사건은 법인 파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이 채무가 발생했고 법인 채무를 연대 보증했던 나도 채무가 발생을 했고, 또는 나는 성실경영 이행각서를 적어서 법인 때문에 채무가 발생한 건 연대 보증 책임을 질 건 없지만 나 개인적으로 별도로 신용대출이나 카드 채무를 빌려서 회사에 집어넣는 바람에 채무가 발생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는 대표자로서 우리 법인이 채무를 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우리 법인은 법인 회생을 해야 되는가, 법인 파산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법인 파산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실 거고, 또 법인은 법인대로 처리한다 치는데 그럼 나는, 대표자인 나는 개인 회생을 해야 되나 개인 파산을 해야 되나, 대표자인 나는 채무를 어떻게 탕감받아야 되나, 그것도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점, 법인 채무는 어떤 게 있는가? 법인 채무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린 돈이죠. 빌린 돈. 대부분은 은행에서 빌리죠. 신한은행에서 빌렸든 국민은행에서 빌렸든, 또는 카드사에서 빌렸던, 대부업체에서 빌렸던, 캐피탈에서 빌렸던, 또는 내 옆에 있는 회사의 김 사장한테 빌렸던, 내 친구 홍길동한테 빌렸던 간에 회사가 빌린 돈입니다. 두 번째는 상거래 채무죠. 우리 회사가 거래를 하면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받든 서비스를 받든 받잖아요. 그리고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결제를 못 해준 경우죠. 세 번째는 월급 퇴직금.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회사 경영이 힘들어서 이걸 못 준 경우가 있죠. 네 번째는 세금, 법인세, 부가세, 4대 보험 이런 거 밀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종류가 우리 법인의 채무가 됩니다. 두 번째 논점, 대표자는 법인 채무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법인하고 대표자는 법인격이 별개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법인은 법인대로 법인 등기번호가 나오고, 개인은 사장님은 사장님 개인대로 주민번호가 나오잖아요. 둘은 별개라고요. 삼성전자가 빚을 진다고 거기 경영자인 CEO나 아니면 이재용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대신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요. 그건 삼성전자의 빚이지 그 사람들의 채무가 아니라고요. 별개예요. 별개인데 예외적으로 법인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자, 빌린 돈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계약을 세운 경우죠. 은행들이나 캐피탈이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대표자들이 법인 명의로 돈을 빌려서 방만하게 경영하다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배째라 나몰라라 이렇게 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은행에서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대표자한테 연대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이사까지도 전부 다 연대보증했거든요. 지금은 이사가 연대보증하진 않는데 한 20년 전에 내가 어떤 회사에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연대보증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오시거든요. 지금은 대표자도 연대보증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 이행 경영각서라고 해서 그거 작성해서 성실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자가 연대보증 서는 바람에 법인이 망하면 대표자까지 줄파산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이걸 구제해주기 위해서 최근에는 대표자한테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 경향이 많지요. 은행에 전화해보시고 내가 대표자인데 연대보증 돼 있습니까 해서 돼 있으면 여러분은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거래 채무. 상거래 채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대표자께서 연대보증 계약을 해줬으면 상거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상거래를 하면서 연대보증까지 세우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여러분 거래처에서 물건 납품할 때마다 대표자 연대보증 서라,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대신 이게 사기가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채무가 생길 수 있어요. 거래처에서 10억치 물건을 받아왔는데 10억 물건을 받아올 때 우리 회사가 이미 정상적으로 안 굴러가고 채무 초과 상태야. 빚이 많았어. 그 물건에 대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계속 납품을 받으면 대표자가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사기가 유죄가 나오면 거래처는 대표자한테 사기죄로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다고. 그때는 대표자한테도 채무가 생기는 거죠. 그거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월급하고 퇴직금. 월급 퇴직금을 회사의 주주나 대표가 연대보증할 이유는 없지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대표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합니다. 그 말인즉슨 대표자 보고 월급을 지불하라는 이행계약서를 적고 그런 건 없는데 안 주면 처벌한다, 그 말은 결국은 대신 갚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채무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면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아니겠지만 결국은 내가 그 처벌을 면하려면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법인이 세금을 납부 안 하면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과점주주라 하면 과반수요. 50%보다 한 주는 더 있어야 돼. 50.001%는 갖고 있는 분이요. 단
자기의 주식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친인척 합산이거든요. 내가 30%고 와이프가 21% 갖고 있으면 두 개 합쳐서 나는 51%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대표자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표자가 그 세금을 대신해야 됩니다. 대표자에게도 지분 비율만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자, 세 번째 논점. 우리 법인은 회생을 할까? 법인 파산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건데, 일단 법인이 돈을 못 번다면 고민할 게 없죠. 파산이죠. 지금 우리 법인을 영업을 해봤자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에서 월세 빼고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 쭉쭉 빼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더 이상 경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영을 해봤자 계속 채무가 늘어만 날 것이니까. 또는 매출 자체가 안 나와. 아예 그냥 올스톱이야. 영업 자체가 스탑이야. 그럼 볼 것도 없죠. 그럼 법인 파산이죠. 이와 반대로 돈을 버는 법인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돈을 벌고 있어. 뭔가 시제품을 개발해서 이게 상용화도 됐고 이제 곧 납품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데 그 잠시 잠깐의 기간을 못 버티고 이제 내가 돈 빌렸던 거에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회사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잠시 넘겨주면 변제기만 좀 분할해서 천천히 변제만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는 얼마든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 회생으로 가야 됩니다.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법인 사건의 경우 최소한 30% 정도 변제는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법인 채무가 10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30억 정도는 10년 이하의 기간에서 변제 기간을 정해서 천천히 분할해서 변제하는 거고요. 70%는 그 출자 전환이라고 해서 탕감 받는 거예요. 뭐 출자 전환을 받은 주주가 뭐 대단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야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서 30% 정도 변제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변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이 공장을 깔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비스나 유통업에서는 이런 게 없죠. 사무실 한 개 빌려가지고 물건 갖고 오면 파는 거고, 서비스업은 물건도 없이 사람이 그냥 인력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도 많고 공장도 있고 뭐 공장 저당도 잡혀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법인 회생으로 버텨보는 게 맞죠. 이 회사는 더 이상 운영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운영해봤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서 세상이 너무 변해서 운영해봤자 필요 없다. 그러면 그런 제조업 법인도 파산이 맞긴 한데, 그게 아니라 조금은 더 끌고 갈 수 있다면 법인 회생을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날렸을 경우에 서비스나 유통은 법인 파산으로 날려버리고 6개월 있다가 새로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 기계, 시설 다 가지고 있는데 날렸다가 새로 사업 시작하려고 그러면 다시 막대한 수백억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은 웬만하면 그냥 법인 회생으로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별도로 돈을 버는데 한번 정리하는 게 나은 법인은 법인 파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 회사가 내가 열심히 여기에 몰빵해서 하면 돈을 벌 자신이 있어. 그렇지만 뭔가 지금 이 구조가 싫은 거야. 지금 이 동업자들, 지금 내가 사업하는 이 거래처, 지금 이 직원, 요런 관계로 계속 사업을 해봐야 돈은 벌어서 어떻게 근근히 살아는 가겠는데 나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거야. 특히 법인회생 재판을 하는 동안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담보가 있는 채권자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것도 너무 고역이고, 그렇게 회생 절차를 처리해서 간신히 기업이 숨만부터 살아가는데 몇 년 동안 변제를 하면서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데 거기에 몇 년 매달려 있느니 그냥 한 6개월 만에 법인 파산으로 다 날려버리고 7개월 차에 깔끔하고 깨끗한 새로운 법인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법인 파산하시는 게 맞죠. 지금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네 번째 논점. 법인을 이렇게 회생이나 파산으로 처리할 경우에 대표자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대표자가 연대보증 선고도 없고 채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법인만 날리면 되는 거죠. 근데 법인 채무 때문에 연대보증 계약을 했거나 연대보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신용대출을, 카드대출을 받아서 법인에 집어넣었다면 나도 채무가 있는 거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법인이 회생할 경우에는 대표자도 개인회생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에서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대표자도 개인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법인이 파산을 했다면 대표자는 순식간에 무직이 된 거잖아요. 어제까지는 그 법인에서 돈을 받고 있었지만 오늘은 갑자기 무직이 된 거잖아. 법인이 사라졌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법인 파산해서 무직이니까 개인 파산을 해서 일시의 채무를 탕감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어디 취업해서, 특히 사업하시던 분은 주변에 거래처에 친한 사장님 많이 계시잖아요. 그 회사에 잠시 몸을 의탁하셔가지고 월급 많이도 받으실 필요 없고 조금만 받으세요. 너무 많이 받으면 변제금 올라가니까 조금 받으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여러분께서 대표자님께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봤는데 내가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을 했다면 내 채무가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성실 경영 이행각서를 적고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대표님들은 개인적으로 신용으로 돈을 빌려봐야 채무가 1억,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했던 과거의 대표님들은 그 연대보증이 남아있는 경우에 법인은 10억, 50억 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채무에 연대보증했다면 이미 내 채무가 담보 없는 일반 채무가 10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때는 개인회생이 안 되고 일반회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은 파산했는데 연대보증선 대표자인 나는 일반회생을 하려고 보니까 채무는 10억, 20억이야. 근데 일반회생도 법인회생이랑 비슷하게 변제율 30%를 채워줘야 되고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채무가 10억이 하면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이 판사님이 인가를 해주니까 간단하게 채권자 동의도 없이 판사님 허가하에 진행할 수 있는데, 내 채무가 개인 채무가 연대보증선계 10억이 넘어가면 이제 일반회생이야. 개인회생이 안 되고 일반회생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무직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개인 파산으로 일시에 채무를 탕감받고 그 다음에 다른데 취업해서 다시 돈 벌어 가시는 게 더 나은 방법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자, 첫 번째, 법인 채무는 어떤 종류가 있나? 빌린 돈이 있고요, 상거래 채무가 있고, 월급 퇴직금 밀린 게 있고, 세금 4대 보험 밀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자인 나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연대보증 계약을 했다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그리고 2차 납세 의무, 세금 이런 것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세 번째, 우리 법인은 회생을 할까 파산을 할까? 원칙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 잠시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 분할 변제만 해주면 된다 하는 경우는 법인 회생. 이렇게 계속 영업해봤자 돈을 더 이상 못 번다, 지금 매출이 안 나온다, 매출은 나오지만 비용 빼면 남는 게 없다, 또는 이 구조, 지금의 동업자, 지금의 직원하고 계속 가는 게 좀 불편하다, 한번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법인 파산. 그러면 대표자는 회생을 할까 파산을 할까? 법인이 회생을 하거나 법인이 파산을 해도 내가 다른 데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개인은 회생을 하시면 되고, 법인이 파산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취업할 데도 없다 그러면 개인도 파산해서 일시에 탕감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개인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일반회생 가야 되는데 그 절차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무직으로 바꾼 다음에 개인 파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법인회생과 법인 파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법인을 경영하다가 채무가 발생한 대표님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